저희가 방송에는 담지 못했지만 계모가 굉장히 또 교활했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사망하기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소아과에 다녔던 이번에 1344회 편을 제작하게 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홍석준 PD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2월 7일 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주 좀 오랜 기간 동안 학대가 벌어졌던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 그 가해자로 이제 그 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구속된 사건이었고요. 취재를 시작하게 되면서 고민이 처음에 많았어요. 왜냐면은 같은 이제 방송사 내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뤘었고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KBS나 MBC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밝혀낼 부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목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학대로 이제 사망했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충분히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했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학대 사실을 전혀 알리지 못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질문을 가지게 됐고 이런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몇몇 사진을 보면 되게 화목해 보였는데 계모가 갑자기 돌변해서 학대하기 시작한 건가요?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한 게 2018년 5월이고 그 주변 말에 따르면 이제 그 직후부터 이제 그 계모랑 친부가 같이 살았다고 해요. 저희가 여러 정황을 확인해 본 결과 처음부터 이제 아이에게 학대가 시작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진에서 보여줬다시피 아이에게 엄마로서 역할을 했던 기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경찰 진술에 따르면은 이제 그 계모가 본격적으로 체벌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이가 4학년이던 무렵 2021년 부터 이제 체벌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봄부터 좀 학대 정도가 심해졌고 11월부터는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졌다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학대를 그럼 시작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계모의 진술은 아이가 돈을 훔쳐서 그랬다. 라고 이제 진술을 했던 건데 아이가 훔친 돈으로 뭘 했느냐라고 이제 또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아이가 편의점 같은 데서 먹을 걸 사 먹었다. 라고 이제 그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에게 좀 제대로 양육을 했다면은 아이가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를 돈을 훔쳐서라도 사 먹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들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미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었죠. 집 내부 CCTV에 담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CCTV는 그게 전부였고 경찰이 확보한 게 더 있는데 그 확보한 CCTV 내용 중에서는 아이가 사망하기 3일 전부터는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걸로 나와요. 자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걸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아이에게 평소 시켰던 것처럼 쓰레기를 버리고 오게 시킨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그 쓰레기를 참아 들지도 못하고 가다가 쉬다를 반복하고 그런 모습들도 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계모가 자꾸 자해라고 주장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나요? 계모의 주장이 경찰 초기 진술부터 몸에 남아있던 뾰족한 걸로 찔린 듯한 상처 같은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한 거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부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했을 때 전문가분들도 많이 양보해서 이제 아이의 허벅지에 난 그런 것들은 자해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등에도 이제 비슷한 상처들이 있었거든요. 손에 닿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해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결정적으로 검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이제 물건들을 압수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아이의 허벅지를 찔렀던 게 연필로 이제 특정이 됐고 그 연필에서 아이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연필을 찌른 게 이제 계모였다는 게 그 감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계모가 친모한테 아이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집착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아이가 뭐 말을 안 들어서 뭐 아이가 돈을 훔쳐서 이렇게 못 키울 정도라면 사실 친모에게 보내면 됐었거든요. 친모는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라고 이제 계모와 친부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내지 않았던 거는 이제 계모가 상당히 아이에게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좀 의견을 구했었는데 그 이유를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인 건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계모랑 친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틀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친부는 그 계모에 비해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계모의 이제 기질이나 성향 같은 것들이 이제 겉으로 계속 자기가 화려하고 화목한 삶을 유지하는데 좀 강조하고 집중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계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친부와 계속 이런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틀어졌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제 친부의 혈육인 아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계모의 특징이 약간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떠받들여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성향이라고 좀 분석이 돼요. 실제로 이제 시우는 엄마와 아들 사이를 넘어선 약간 존경의 단계까지 갔던 걸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근거리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모시고 태양처럼 떠받들여주는 이런 시우라는 존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친모가 아이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조금 정상적이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있으셨나요? 2022년 5월에 이제 친모가 학교를 찾아갔을 때 만 4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중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아이는 왜 친엄마랑 떨어져야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지 못했을 거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친모는 나를 갑자기 버리고 간 사람, 이런 버림받은 나를 유일하게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존재가 계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모에게 정서적,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오히려 나의 지금 이 계모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방해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친모와 만났을 때 계모에게 돌아올 어떤 폭언 같은 것들을 또 우려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주목했던 부분이 아이가 계모에게 전화를 거는데 그거를 녹음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친모가 와서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어떠한 말도 섞지 않았고 계모인 당신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라는 기록을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아이를 때렸습니까? 경찰 진술에서도 계모가 그렇게 폭행하고 했던 흔적들, 멍 같은 것들은 작년 무렵에 이제 발견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도 폭언이나 이제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것도 이제 인정한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친부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아이의 사망 2주 전부터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된 건 이제 계모만 돼 있거든요. 친부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니라 상습 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아이의 지금 신체적에 남아있는 그런 멍, 이런 그 학대 흔적 같은 것들은 1, 2주 정도 안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친부는 계속해서 1, 2주 동안 자기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계모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면접 교섭권도 당연히 이행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처벌이 있긴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행 신청을 했는데도 그때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과태료를 넘어서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이 있거든요. 면접 교섭권의 경우는 이 불이행하는 대상이 양육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자를 감치했을 경우에는 양육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법적인 인신 구속까지 하는 처벌이 아니라 그냥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의 급격한 체중 변화와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만 봐도 분명 학교 생활에서 담임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은 정말 그 사실을 몰랐던 건지 궁금합니다.
친모분께서 담임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본 부분이기도 한데요. 담임 선생님 이야기는 다른 아이들이랑 크게 다를 것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학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고요. 아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죠. 선생님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모가 굉장히 또 교활했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학대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옆구리라든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제 아이가 사망하기 한두 달 전까지 소아과에 다녔던 기록 같은 것들도 입수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기관지 쪽의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했던 게 나오는데 지체를 받게 되면은 그 청진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아이의 몸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앞쪽의 몸이나 이제 등 쪽을 확인할 텐데 의사분 그 증언도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육안으로 확인했었던 부분에서는 아이의 멍이나 학대적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였고요. 보통 우리가 소아과에 가게 되면 아이의 그 체중 같은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급격하게 이제 체중이 감소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때 체중에 대한 기록이 40kg으로 나와 있어요. 사망했을 때의 체중은 29.5kg이었는데 그 계모가 자기가 구두로 이렇게 40kg이라고 이제 거짓으로 진술을 했던 거죠. 다른 뉴스나 기사에서 아이의 신상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아래서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모자이크를 하려고 했고 가명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아이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입수하게 됐고 그거를 확인했을 때 점점점 아이가 피폐해져가는 모습이 거기에 너무 잘 담겨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친부, 계모가 저질렀던 끔찍한 학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게 가장 컸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좀 관계된 분들한테도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들도 공감한 부분이어서 좀 어렵지만 아이의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은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밀한 그 집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학대의 정확한 행위를 파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밖에 나왔을 때 노출됐을 때의 이상 징후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막 오지랖 부려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을 걱정하셨는데 아니면 다행인 거고 10건의 신고를 했는데 9건이 오해였다면 그건 다행인 거고 그 실제로 학대당하는 한 건의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신원 노출돼서 보복당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데 지금 법률이 많이 개정이 돼서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 보장해주는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의심이 되면은 신고를 하시라 라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